안녕하세요. 저는 34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입니다. 예전에 제 돈을 빌리고 안 갚던 고모에게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돌려받은 일이 생각나? 여러분께 얘기해드리려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이 끝나자 여동생인 고모가 저를 대신 키우겠다고 엄마에게 얘기하셨었대요. 서울에서 살고 계시니 나중에 공부시키기도 더 수월할 것이고 아들만 둘이다 보니 딸이다 생각하고 키워주겠다 하시면서 엄마는 나이도 젊으니까 다른 좋은 남자를 찾아가라고 말이죠. 어렸을 때 많은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모께서는 딸이 없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만 따로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몰래 비싼 장난감을 사주시거나 용돈을 주시거나 하시면서 저를 끔찍이도 아끼셨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한사코 마다하며 저랑 둘이 평생 살겠다고 얘기하시고는 아무 연고도 없는 수원으로 저를 데려와 키우셨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엄마도 고모도 모두 감사한 분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수원으로 온 뒤에도 계속 저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말씀하시니 엄마는 연락을 끊어버리셨대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는데 메시지가 하나 오더라고요.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본 이름이긴 한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났어요.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제 사촌 오빠라며 저희 아빠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분의 딸이 맞냐고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답장을 했더니 저에게 연락처를 남겨줬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죠. 진짜 저희 사촌 오빠였어요. 오빠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해주며 우리 엄마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한시도 너를 잊고 산 적이 없으셨어. 혹시 시간 괜찮으면 엄마 한번 만나러 올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자식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걱정해준다는 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러 갈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 했어요. 사촌 오빠는 기뻐하며 집 주소를 알려줬고 오는 날짜와 시간을 고모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죠. 어렸을 때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기억 속의 고모는 저를 끔찍이도 아끼고 챙겨주시는 고마운 분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고모 댁에 찾아갔죠. 고모는 저를 보자마자 잘 커져서 고맙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어떻게 연락 한 번이 없냐 등등. 저를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덕에 저도 울음이 터지고 고모부와 사촌 오빠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온 집안이 다 눈물바다가 돼버렸죠. 그리고 하루 종일 고모에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해드렸더니 들으시면서 웃고 울고를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상하게도 반기는 눈치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때 왜 그러시는지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미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고모와 왕래를 시작한 지 2달 정도가 지나자 자연스레 고모가 사촌 오빠의 결혼을 얘기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더니 여자 쪽에서 사촌 오빠가 전세로라도 아파트를 해오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촌 오빠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기도 했고 고모도 그 정도의 목돈이 없어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서로 얘기해서 결혼을 좀 늦추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여자 쪽에서 계속 보채는 상황이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사촌 오빠도 그 여자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얘기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3달 정도 지나면 목돈이 생기는데 그때가 되면 꼭 갚을 테니 혹시 돈이 있으면 빌려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딱 잘라서 거절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죠. 고모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엄마에겐 비밀로 한 채 여태 모아왔던 제 전재산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에 대한 애정이 넘치셨던 고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었죠.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고모께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일상적인 연락을 하긴 했지만 돈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마저도 연락의 간격이 점점 뜸해지는 게 느껴졌고요. 불안한 마음에 고모 댁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언제 갚으실 수 있는지 여쭤봤었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네 돈을 떼먹겠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때 들어온 목돈은 급한 일이 있어 다른데 먼저 쓰는 바람에 너한테 얘기를 못 해줬구나. 다음 달이면 다시 돌려받기로 했으니 그때 꼭 돌려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태 아무 얘기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서야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좀 화나긴 했지만 그래도 고모가 사정이 있으셨겠거니 하고 별다른 얘기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엄마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냥 그거 아직도 사기꾼 짓거리 하고 다니는구만.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을 때부터 그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어렸다 보니 돈이 없어서 외할아버지께까지 부탁을 드려 빌려준 적도 있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액수가 커져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을 하지 못해 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하셨었대요. 그렇게 빌려준 돈이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고모가 저를 키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돈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일부러 연고도 없는 곳으로 저를 데려와 키우신 거라고 하셨죠. 네가 그년을 몇 번이나 봤다고 그 큰 돈을 꺼줘, 이 멍청한 년아. 라고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일이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 돈은 훗날 제 결혼 자금이기도 했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사촌 오빠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황당했던 건 사촌 오빠랑 예비새 언니는 당장 여유가 되지 않으니 투룸에서 시작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당해버린 거죠. 다음날 바로 고모댁에 찾아갔어요. 사촌 오빠한테 얘기를 했고 아파트는커녕 투룸에서 시작하기로 했다는데 그럼 전세 자금이 급해서 빌려간 제 돈은 어디 갔냐고 따졌더니 아니, 너 지금 내가 돈이나 떼먹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니? 다 줄 거야. 줄 건데 급한 일이 있어서 썼다고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라며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걱정도 커졌죠. 고모를 믿고 빌려준 돈이라 차용증 같은 건 생각도 안 했고 방에서 듣고 계셨을 고모부도 나와서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돈을 어디다 썼고 언제 갚을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어디다 썼는지 묻지 않을 테니 언제 갚을 건지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한 달 뒤에 줄게. 한 달 뒤에. 예,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니?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진짜. 얘기 다 끝났으면 얼른 나가. 라며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고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라곤 통장에 이체내역 밖에 없는데 자꾸 저렇게 잡아떼면 어떡하지? 무턱대고 믿지 말고 차용증을 쓸걸. 정말 오만 후회가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또 한 달을 기다렸어요. 역시나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약속했던 돈은 보내주지 않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촌 오빠가 연락이 와서 저한테 결혼 준비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두 분 결혼하는데 도와줄 일이 있겠냐고 되물었더니 결혼식장에서 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사촌 오빠도 그렇고 새언니도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라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요.
마침 제가 영상 편집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죠.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니 밝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며 약속 날짜를 잡았죠. 이게 기회다 싶더라고요. 도와주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고 카페에서 저와 사촌 오빠 그리고 예비새 언니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게 되었어요. 가벼운 인사가 오갔고 어떤 형태의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참고할 만한 영상들을 고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사촌 오빠가 잠시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이때다 싶었어요. 다 알고 있지만 능청스럽게 물어봤죠. 새언니,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 둘 다 양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작게 시작하는 거라 그냥 둘이 모으고 있던 돈으로 하려고요. 그래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거니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아니요, 저희 투룸에서 시작하는데요. 서로 준비를 많이 한 상태가 아니라서 차근차근 키워나가려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사촌 오빠가 아파트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3천만 원을 빌려갔거든요. 라고 얘기하자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라고 대묻길래 통장 이체 내역을 보여드리며 진짜예요. 본인한테 보내면 안 된다면서 고모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던데요? 이거 고모 이름이잖아요. 보세요. 했더니 사색이 되더라고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혹시나 증거가 필요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오빠가 자리로 돌아오자 예비 새언니가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몰래 전세자금 빌린 거 있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투룸에서 시작하는데 무슨 전세자금? 사실대로 얘기해. 3천만 원 그거 무슨 얘기야? 그 말을 듣자 사촌 오빠가 당황하더라고요. 실제로 본인이 빌린 돈은 아니지만 고모가 전세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줄은 몰랐었던 거겠죠. 아니 그게 전세자금이 아니라 어머니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빌리신 거야. 곧 갚기로 하셨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러자 예비 새언니가 아니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 그거 빚이잖아. 우리 풍족하게 시작하지는 못하더라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빚은 없이 시작해야지. 그 3천만 원 빨리 정리 안 되면 나 이 결혼 못해.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촌 오빠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니 고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빠가 고모에게 얘기했다는 걸 직감했죠. 전화를 받자마자 녹음을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이 미친년아, 누구 혼사길 막을 일 있어? 내가 돈 갚아준다고 했지. 그걸 못 기다려서 그딴 소리를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애초에 본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를 냈죠. 얘기 다 들으셨나 보네요? 그러길래 약속한 날짜에 제때 돈 보내셨어야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 엄마한테도 2천만 원 빌리고 안 갚으셨다면서요? 빨리 돈 안 갚으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디서 협박을 해? 저 새언니 전화번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통화도 녹음 중이고요. 이번 주까지 돈 안 보내시면 이거 새언니한테 그대로 들려드릴 거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보세요. 그러자 고모가 당황했는지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미안하다. 잠시 이성을 잃었었나 봐. 빠른 시일 내로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길래 저도 조금 누그러졌죠. 오빠 결혼 막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제 돈만 이번 주까지 보내주세요. 계좌번호는 카톡으로 남겨놓을게요. 이만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느니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느니 하면서 카톡을 보내셨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약해지는 순간 영영 돈을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의 금요일 날 귀신같이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셨으면서 저한테 빌린 3천만 원에 엄마한테 빌린 2천만 원까지 총 5천만 원을 한 번에 갚으셨더라고요. 제가 마음 졸였던 건 신경도 안 쓰셨으면서 아들 혼사길 맡길 걱정을 하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셨던 거겠죠. 너무 괘씸했어요. 그러고는 전화도 아니고 카톡으로 돈을 다 갚았으니 이제 사촌 오빠와 새언니한테 얼씬거리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정신적으로 고생한 것까지 다 돌려받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엄마의 돈을 받아낸 걸로 만족했죠. 그 뒤론 저도 고모네 가족들 싹 다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2천만 원 안 줘도 되니까 제 결혼 자금으로 보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새언니한테 연락이 와서 유튜브 시작할 건데 영상 편집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글쎄 사촌 오빠랑 새언니 파혼했다더라고요. 새언니가 제 얘기를 듣고 너무 찜찜해서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새언니 부모님께서 저희 사촌 오빠를 추궁했고 저희 사촌 오빠가 계속 우물쭈물 변명을 댔더니 못 믿을 집안이라고 하시면서 결혼을 엎었다고 하셨어요. 쌤통이죠. 그럴 생각까진 없었지만 이걸로 이자 받은 셈 치려고요. 새언니와는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새언니도 저도 둘 다 결혼을 했고요. 다행인 건 새언니와 결혼한 분이 나름 재력도 있으셨는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된 거 있죠? 그러길래 남의 돈 빌렸으면 제때 갚아야지. 배째라는 태도로 나오면 진짜 배째야죠 뭐. 여러분은 저처럼 어렵게 돌아가지 마시고 친한 분들과도 돈 거래하실 때는 꼭 차용증 쓰시길 바랄게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재밌는 얘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선택이었습니다.